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7월 20일 오전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탁으로는요, 위험에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생애 싸움터에서 함께할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스스로 힘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열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성공에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 블로그에서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실패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하네요.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요, 모든 전사 중에서 가장 강한 전사는요, 이 두 가지다. 시간과 인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시간과 인내를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익히 알고 있는 장기 투자에 관해서요, 제레미 시겔은요, 주식의 진정한 위험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 속에 머물러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은 주식이다. 제레미 시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주식은 모든 자산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 속에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주식을 사도 됩니다. 기업의 이익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적 보유수 실직 자산이 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포는 최고의 매수 시간이고 탐욕은 최고의 매도 시간. 지금은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요, 탐욕은 최고의 매도 기간입니다. 지금요. 우리의 뇌는 자신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가치를 있는가를 평가한 다음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사고나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점, 마음과 뇌로서 정의한다고 이야기하네요. 톨스토이는요,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지 못하면 즉시 사육을 멈추라. 즉시 멈춰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타이탄 도구책에서요.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고통을 즐길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경량의 바다에서 이 항해하는 우리들의 보트라든지 배가 필요하거든요. 미래의 체험지를 만들었어요. 소리내어 말하라.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마음의 글을 갖다가, 여러분의 글을 갖다가 적은 것을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내 신경이 흔들린다고요. 그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87%고요. 청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응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자, 21선을, 주가는 22선을 타고 갑니다. 이렇게. 자, 22선을 타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22선을 타고 갑니다. 이래. 21선에 멀어지잖아요.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21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내려오고요. 21선에서 아주 멀어지 보십시오. 그러면 쌍봉을 맞습니다. 이렇게 내리 꼽아버립니다. 항상 주식은 21선에 쌍봉을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쌍봉을 놓을 때는 무조건 매도 쳐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접으면 안 됩니다. 접은 주식은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21선에서 멀어져 가지고 위에서 쌍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들 콜마 볼까요? 콜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21선에서 멀어지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짱대봉을 맞으면요. 이 짱대봉을 맞으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힘이 뻗어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쭉 기간 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격자 21선에서 멀어지가 짱대봉을 맞는다. 그래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다시 올라간다고요. 이는 파도입니다. 파도가 이런 식으로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바로 이렇게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파도는 울리면서 간다. 예, 오늘의 개그는요, 파도는 울리면서 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맑은 날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산에 가니까 그래 적혀 있더라고요. 예,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사지 않는다처럼요. 이렇게 파도를 칩니다. 예? 주식은 파도를 치면서 간다. 예, 알겠죠? 알아듣겠죠? 자, 이런 멀어지면 사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거 샀으면요, 이래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거든요. 가격 조정을 하면은 다시 기간 조정할 때 이런 라인을 깨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사면 되거든요. 예, 삼성물산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멀어지면 들어온다고요. 21선에. 멀어지면 들어온다. 멀어지면 21선과 멀어지면 들어옵니다. 항상 21선 밑에서 주식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3년식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21선 밑으로 들어옵니다. 다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잖아요. KCC도 마찬가지로. KCC가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또 들어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거요. APR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안 내렸네요. 태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네요. IM 지주도 마찬가지로 너무 멀어지잖아요. 21선과 멀어지면 들어옵니다. 예, 유한양행도 보십시오. 여기서 이래 쭉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되면 다시 이래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시동을 거네요. 효순중국도 많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 멀어지면 이 들어옵니다. 여기 21선까지요. 22선가 들어왔다 갑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들어왔다 갑니다. 풍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생명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예, 지연남봉사도 들어오네요. 추세는 참 좋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뻗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뻗어 못 나가면은 이건 약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출발할 때가 가장 강하다고요. 첫 출발할 때요. 여기서 이 매물대를 뚫고 첫 출발할 때가 가장 강합니다. 자, 오리온홀딩스도 마찬가지네요. 요 22선 들어왔다 나갑니다. CJ도 마찬가지잖아요. 22선 들어왔다 나간다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참 좋네요. 미래에셋증권 여기서 이렇게 내리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요. 이 정도 꼽으면요. 자, 이게 세력이 개입했거든요.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쌍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자리를 깰 겁니다. 18,000원 정도 깨면요. 이 라인을 깼거든요. 그러면 한 이 라인 정도, 예, 여기서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대형도 보면 21선에 멀어지지 않습니까? 21선에 멀어지면 다 들어옵니다. 자, 주식은 집이 어디입니까? 집은 21선입니다. 21선. 집은 21선이고요. 집이 21선입니다. 근데 61선은 뭐냐? 이불입니다. 이불. 사람은 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항상 주식은 21선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1선이 이불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결국 61선까지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벌어지면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가운데도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코스피 200 종목들이 아래 방향으로 쏟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아래 방향으로요. 예, 지금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가고 있거든요. 예, 저 말이 맞습니다. 예, 돈이요,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가고 있습니다. 예, 주식의 돈을 빼가지고요. 지금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왜냐면 전세 반환 대출도 안 되거든요. 1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 옛날에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안 사도 되는데 지금은 6억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2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주식을 다 팔고 사야 됩니다. 예, 지금 구조가 주식으로 돈이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키움도 좀 마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안 가는 게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예, 이때가 뭐냐면요. 11월 달, 이때는 이사철입니다. 이사철이가 잘 안 갑니다. 내년 12월 달 정도 돼야 가거든요. 주식 투자 일단 하지 마십시오. 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공부만 하시고요. 예, LG도 그렇고요.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올 바이오 파마, 예, 제약주가 원래, 삼성전자가 가면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갑니다. 모비스 좋지 않고요. 가스공사 좋지 않고요. 신한지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KT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현대일베도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LS도 HMM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칼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롯데지주도 그렇고요. 신세계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DN 오토모티브는 아마 좋죠. 이 종목 원래 좋은 종목이잖아요. 개인들이 못 사는 종목이거든요. 하이브도 그렇고 인프라코어도 좋은 모습이에요. KB금융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주도주입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는 주도주입니다. 초특급 주도주입니다. 와, 엄청나게 세네요. 예, 요 분장이 가장 강한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예, 한국컴퍼니 세네요. 한국타이어거든요. 엄청나게 셉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더라고요. 예, 한국전력도 도로거든요. 다 도로입니다. 예, KTNG가 가장 세네요. 자, 센 종목이 KTNG가 세고요. 예, KTNG 세고, 삼성중공업이 세고요. 한국전력이 세고요. 대웅전략, 대웅제약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한번 더 볼게요. 예, 네이버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들어온다고요. 하나에어로도 또 나가네요. 예, 다 전체적으로 대상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대상이 참 좋지 않습니까? 대상은 아무리 봐도 좋네요. 제가 매일 봐도 좋네요. 배당이 4.42%잖아요. 대상이 삼성가잖아요. 삼성가. 예, 삼성가입니다. 결론이 삼성가입니다. 배당도 좋고, ROE 좋고, EPS 좋고, PO 좋고, PBR 좋고, 유볼 좋고요. 대상이 참 좋게 보입니다. 짱 대목 나올 때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의 기관들이 입지를 좀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뭐 크게 입지를 안 하거든요. 예, 대상이 참 좋네요. 대상. SK케미칼도 조정 들어가고요. 예, 전체적으로 장이 200 종목들이 장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21선 내일 꼽아버리거든요. 동서도 보니까 동서는 참 좋네요. 동서도 아마 부채가 없거든요. 아마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사주를 소각시켜야 된다거든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동수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수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갖다가 동수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집에 회사에서요. 예, LG생활 금융도 약합니다. 하이닉스도 많이 맞아버렸거든요. 짱tem을 맞았지 않습니까? 참, 코웨이가 엄청나게 강하네요. 코웨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배당도 좋고요. 배당도 약 4%대 주거든요. 퍼가 13이고, 코웨이가 참 좋네요. 코웨이가 정수기 비대, 그래도 환경 같은 거 하잖아요. 매트리스, 안마기, 의료 청정기, 전자레인지, 와, 이 참 좋은 회사입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거 하고요. 코웨이가 참 좋네요. 예, 코웨이가 역사적인 신고죠. 예, 코웨이가 이 가격을 뚫었거든요.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코웨이도 관심 종목을 가져야 되겠네요. 코웨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안 빠지거든요. 누가 코웨이 사겠습니까? 안 사거든요. 항공우주도 나가네요. 한국 항공우주도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 신고가 내렸기 때문에 나갑니다. 한국 항공우주도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제일기획도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주식은 21선 밑에, 61선 밑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식은 주로 61선 밑에 사야 됩니다. 61선 밑에서요. 예, 추세가 좋은 종목 중에서요. 네, 그럼, 많이 올라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전부 다 2차전지가 어디 많이 갔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진다고요. 녹십자가 아주 세게 가네요. 녹십자. 야, 녹십자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겁나게 갑니다. 녹십자가 한 번 뻗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전에 한번 볼까요? 이전에 어떻게 갔는가?
녹십자 주식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버립니다. 녹십자는 한번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래 갑니다. 이래 가버리거든요. 녹십자가. 예, 녹십자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래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주 무섭게 갑니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요. 녹십자 종목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래 뻗어줍니다. 이렇게. 녹십자 참 좋네요. 녹십자. 혈액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혈액 제제, 면역 하는 거요. 백신 같은 거 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가면 이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제약주들이 나간다고요. 제약주들. 예, 제약주들이 나갑니다. 제약주들이요. 두산에너지는 시끄럽게만 합니다. 예. 들어가겠죠. 야, 페르션은 엄청나게 누워있네요. 야, 페르션이 참 좋네요. 페르션도 참 좋습니다. 페르션. 페르션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페르션. 예,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물동량이 아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 주로 할인 계열들이 주가가 잘 갑니다. 할인 계열들이요. 할인 계열들이 주식이 잘 갑니다. 다 봤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종목을 봤거든요. 야, 카카오페이가 헷갈리네요. 진짜 이런 것들이 갈려나? 거래량이 많이 실었거든요. 이런 많이 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많이 실었다고요. 개인이 막 들어왔거든요. 이날. 개인 큰 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개인 큰 손들이고, 기관들은 다 팔아버렸다고요. 여기서. 이 올로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산 걸 갖다가 다 팔아버렸거든요. 아, 참, 외인들이 무섭네요. 확실히 외인들이 여기서 쓸어 담았네요. 외인들이 여기서 쓸어 담은, 이런 주식을 좀 좋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어 담은요. 야, 한국 타이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네요. 아, 시아베시들도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았네요. 외국인들이요. 아, 기관놈 새끼들요. 정말. 이 자리가 기관 물량이라고요. 여기 기관 물량, 외인 물량, 여기 개인 물량입니다. 야, 지금 이제 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대웅제약 한번 볼까요? 대웅제약이 이 코스피 종목인데 안 보이네요. 대웅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어떻게 가는 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이 역사적인 신고거든요. 거의 신고라고요. 예, 대웅제약이 그 쌍봉이네요. 또요. 아, 쌍봉이네요. 참 이런 쌍봉을 그리면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 신고가를 냈다고. 신고가를 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가니까, 예, 삼성전자가 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가니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월봉상으로 이 자리만 넘기버리면 아주 크게 갈 수 있거든요. 대웅제약. 예, 대웅제약 실적 같은 거 볼까요? 대웅제약. 대웅제약도 괜찮더라고요. 대웅제약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네요. 작년에 233억인데 올해는 1200억이 나옵니다.
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엄청나게요. 대웅제약이. 야, 대웅제약이 참 좋네요. 대웅이 52%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 자사주 취득을 가지고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소각을 시게 되거든요. 자사주가 국민연금에서 많이 팔았네요. 국민연금에서 팔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국민연금에서 많이 팔거든요. 예, 국민연금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 기관이 때려 패버리네요. 네, 대웅제약 실적은 참 좋네요. 실적은요. 지분도 별 문제가 없고요. 대웅제약이 차트도 참 좋습니다. 쌍봉 비슷하지만은 저 월봉급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이 자리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 갈 수 있거든요. 20몇만 원까지요.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는 중이고요. 예, 대웅제약이 참 좋게 보입니다. 대웅제약. 예, 대웅제약이 좋게 보이고, 자, SKT&D도 한번 보겠습니다. SKT&D도 참 좋습니다. 저는 SKT&D가 가장 좋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는 돈이 지금 부동산으로 다 갑니다. 예,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을 올릴 수가 없다고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갑니다. 예, 저가 가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지금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는다. 분양받으려면요, 돈이 옛날에는 20억짜리 집을 분양받는다. 그럼 옛날 같으면 한 10억이나 15억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6억밖에 안 된다고요. 예, 결과적으로 주식을 다 팔고 가야 됩니다. 그 주식을 시가총액을 갖다가 주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상에는요, 삼성전자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주식시장은 보면요, 큰 것을 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잔챙이들이 주가가 다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큰 종목들을 가장 큰 시총 큰 거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로 가장 작다네요. 그 제약주하고 삼성전자밖에 못 갑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을 또 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SKD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고요. 여기서 기관들이 다 때려 팔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관들이 여기 돌았다고요. 여기서. 여기가 돌았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많이 사면 안 된다고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조금 분할 매수해가지고요. 자, 제가 주식을요. 자, 21선이 뭐랬죠? 21선이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22선은 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61선은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불 속이라고요.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121선은 뭐냐면요. 121선은 여기는 잠을 자는데 이불 속에 이불이지 않습니까? 121선은요. 식탁입니다. 식탁에 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항상 121선까지 왔다 갑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놔십시오. 자, 21선은 집에 들어옵니다. 60일선은 이불 속에 들어옵니다. 121선은 식탁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요, 121선까지 이탈하고 갑니다. 자, 이 말을 반드시 알아십시오. 자, 주식은 121선까지 들어왔다 간다. 예, 들어왔다 갑니다. 길게는 보면 241선은 뭐냐면요, 241선은 이게 한 번씩 오는 비입니다. 비. 한 번씩 오는 태풍.
예, 지금 같으면 장마철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241선은 한 번씩 왔다 갑니다. 예, 큰 흐름에서 240, 지금 요번 조정은 우리나라 종합투가지수 조정은요, 저는 121선까지 들어온다 생각하거든요. 자, 이 121선 여기잖아요. 여기거든요, 여기. 자, 우리나라 정시는 지금 현재, 121선까지 들어오기는 그렇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61선까지 충분히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이까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3천을 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돈이 부동산으로 전부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말이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강남 부자랄까? 예, 강남 부자랄까? 이런 사람들이요, 부동산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요. 전세 자금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집을 나간다 해보십시오. 그럼 전세 자금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요 21선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21선가 들어온다고 이렇게요. 21선가 들어오는 게 61선가 최소한 61선가 들었다 갑니다. 우리나라 정시는요. 우리나라 정시는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순간에 주가는 또 폭락 놉니다. 저는 부동산과 주식을 갖다가 동시에 보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부동산 유튜브밖에 안 봅니다. 주식 유튜브를 안 봅니다. 일절을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은 같이 움직인다고요. 부동산을 패잖아요. 부동산을 갖다가 규제를 가하잖아요. 그러면요, 주식도 규제를 같이 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를 가하는데 주식으로 돈이 온다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주식의 돈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 규제 가한 쪽으로요. 규제를 가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스프링 꽉꽉 눌려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상수세를 갖다가 150억을 상속한다? 100억이 세금으로 냅니다. 100억을 떼갑니다. 유튜브 놓은다고요. 150억을 상속을 하잖아요. 100억을 떼가고 50억밖에 상속을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누가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돈을 다 뺏어가는 나라잖아요. 지금요. 만약에 140억을 갖다가 180억을 갖다가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압니까? 140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320억이 있어야지 180억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기부하다가요,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요. 자기는 모르게 전 재산을 나라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빼고요. 만약에 자기가 돈벌이기 한 300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요, 300억을 다 기부를 한다 칩시다. 300억이 있다. 그러면 250억을 기부를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요, 자기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한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다. 그래 되면요, 이 경매, 바로 집에 경매도로입니다. 이 300억 부자가요, 바로 노숙자로 변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은요. 자기가 300억이 있다 해가지고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노숙자로 됩니다. 노숙자요. 바로 세무조사 걸어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그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은, 주식을 여기 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사도 상관없고, 여기 사도 상관없고, 여기 사도 상관없고, 여기 사도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여기서 주식을 많이 사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주식은 항상 60일선까지 들었다 간다고요. 들었다가. 자, 60일선 깔아볼까요? 어딘지,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주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21선은 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22선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61선은 이불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불 속에. 그 다음 121선은 식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시는 지금요, 부동산으로 엑스더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라고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외국인들은 많이 사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기관들은 팔고 있고요. 지금 이 분위기상을 보면은, 이 최근 상으로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고, 21선가 멀어지면요, 외국인들은 팔아버립니다. 기관하고요. 지금, 외국인들 산 물량이 다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요. 지금은 돈을 갖다가 많이 쏠 때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최소한 22선가 들어온다고요. 자, 주식이 22선 들어올 때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이 갭 냈네요. 최소한 300까지는 들어옵니다. 이 갭 낸 자를 메꾸고 가거든요. 이 갭 냈지 않습니까? 3천을 메꾸고 갑니다. 이거 메꾸고 간다고요.
몇 구가지만 저는 이제 종목은 삼성전자하고요, 예, 대웅제약, 예, 예, 요 종목 정도고요. 뭐 코웨이, 삼성중공업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고요. 뭐 페노션, 예, 요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한미사이언스도 참 좋더라고요. 한미사이언스가 제약이잖아요, 제약. 한미사이언스도 괜찮고요. 한미사이언스도 괜찮죠. 차트가 참 좋더라고요. 한미사이언스가요. 한미사이언스도 참 좋더라고요.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한미사이언스. 엄청나게 그림이 좋더라고요. 한미사이언스가 참 그림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22시간 들어와야 됩니다. 한미사이언스도요. 한미사이언스도 22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22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미사이언스 좋고요. 뭐 리카겐 바이오도 좋고 뭐 D&D 파마텍도 참 좋은데 이 종목은 좀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SD팜도 좋잖아요. SD팜. 예, SD팜도 참 좋은 주식입니다. SD팜이요. 예, 보면 얘기가 좋았네요. SD팜은 별로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가 좋았죠. 이 자리가 좋았거든요. 이런 자리가 좋았던 자리입니다. 예, 지금 살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요. 예, 삼성전자도 보면 월봉상에는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보라고요. 여기서 이 기간 조정하고 다시 또 끊기고 있거든요. 월봉상을 보면 또 조정 구간입니다. 월봉상이면 이렇게 조정을 좀 한단 말이거든요. 옆으로요. 삼성전자 천천히. 자, 주식은요,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요. 분할 매수입니다. 그 주식은 중요한 거는, 예, 7, 8, 9, 10, 10월달까지 안 갑니다. 11월달도 올해는 안 갑니다. 왜냐면요, 12월달에 이사철이거든요. 이사철. 올해는요, 주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신은요. 대한민국 정신 하지 마시고, 저기, 베트남 주식 사십시오. 베트남 주식. 자, AC 베트남 주식을 사십시오. 베트남 주식이 최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뭐라고요? VN30이 참 좋지 않습니까? 베트남 주식이 다 넘기거든요. 예, 베트남 증시가 다 넘겼습니다. 베트남 증시를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기간도 많이 사고 있네요. 베트남 증시가 해외 차트 한번 보면요, 베트남 증시가 참 좋습니다. 다우는 좀 지겠고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필라델피 반도체도 그렇고요, 중국 주식도 괜찮지만 잘 가네요. 홍콩도 잘 갑니다. 대만도 엄청나게 셉니다. 예, 대만도 엄청나게 세고 한국만 좀 비비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 증시가 가장 세거든요. 이 보라고, 베트남 증시가 최고 셉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한국은 다 왔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다 왔습니다. 증시가요. 한국 증시는 이제부터 제가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어제도 제가 계속 그리고 있지만은, 제가, 이런 데서는 한국 증시를 갖다가 엄청나게 제가, 세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요. 굉장히 낙관론적이고요. 지금은 제가 우리나라 정신은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다. 상속세가 물 건너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온 때는요, 부동산과 주가가 폭등이 나오거든요. 주가와 부동산이 폭등이 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60일 정도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거 들어올 때는 확실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60일선 들어올 때, 이 주식을 좀 많이 사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올 때 좀 사고요. 조금 사고, 여기서 들어올 때 좀 사고, 여기 들어올 때 좀 사고,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저는 베트남 주식이 더 좋게 보이고요. 예, 미국의 뭐 로봇 관련 종목도 좋게 보이고요. 뭐 팔란티아라든지 이런 것도 좋게 보이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정신은 힘을 잃었습니다. 성장 동력이 멈춰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상속세를 갖다가 유지해버리고요. 그 다음으로 법인세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엄청나게 안 되잖아요. 안 돌아가는데 법인세를 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 완전히 바보들이 정책을 쓰거든요. 기업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낮춰줘야 된다고요.
그래가 이 수익이 나면서 국민들이 고용도 되고 회사를 더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법인세를 올렸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 주식 거래세도 올리기고요. 모든 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손 다 댑니다. 아마 부동산 종부세도 지금 작년에 낸 거 2배 정도 내야 됩니다. 종부세도 올리고요.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요. 소득세도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건 안 올리고요.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없애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아이러니컬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소득세도 지금 아마 올리고 소득세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가 국민들 5% 부자들이 세금을 80% 이상을 갖다가 소득세를 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의 늪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3,200이 이제는 3,300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주식이요. 주식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주식은 저는 한 종목 SK D&D나 좀 사고요. SK D&D 좀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제약이나 대웅제약이나, 그 다음에 변압기 정도는 사도 되겠더라고요. 변압기가 참 잘 가잖아요.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같은 거 있는데, 변압기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변압기를 만드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 한국요. 그다음 일본이나 만들까, 미국이나 만들까. 변압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참 잘 갑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산일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고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가지고 다날이 잘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 큰 걸음을 걷고요. 멀리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신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큰 생각을 가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에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큰 생각, 큰 그릇. 큰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큰 그릇을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고집하지 말라고요. 주식만 고집하지 말라고요. 부동산도 고집하고요. 부동산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주의의 제목이 뭡니까? 자본주의의 제의식은 없습니다. 자본의 때 내가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게 자본주의 생리고요. 자본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음식을 파는데 100원에 판다. 100원에 판다? 한 50원을 넣어가지고 100원을 판다. 이 얼마나 선한 의지입니까? 자기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못된 것 같지만요. 다른 데서 200원을 팔아보십시오. 그 얼마나 싸게 파는 겁니까? 자기가 기술 개발하고 맛있게 만들고요. 영양가 있게 만들고 그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요. 지금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을 재개발, 재건축을 사십시오. 재건축은 지금 재초안 때문에 지금 서울 부동산이요. 올해 4만 가구가 만약에 5만 가구가 필요한데 지금 4만 가구가 다 충분하거든요. 내년에는 1만 가구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요. 후년도 9천 세대밖에 안 만들어냅니다.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이요. 내년에는요. 서울 부동산이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정권을 잃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갈 겁니다. 제가 SK D&D를 사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SK D&D를 한번 찾아볼게요. SK D&D가 월세 시장을 갖다가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월세 시장을 갖다가, 우리나라 월세 시장을 갖다가 이 회사가 만든다고요. 전세 소멸과 임대주택 시장의 급부상, SK D&D 선제적 투자에 주목해라. 제가 이 SK D&D를 왜 찾아왔냐면요. 임대 시장을 갖다가 주무르는 나라입니다, 이게요. SK D&D가 자회사가 D&D
프라 임대주택 관리합니다. 예, 전세시대 끝나 곧 1만 가구의 기업형 임대 유형. 예, 이보라고요. SKT&D가 판을 치고 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김도현이가 배당을 많이 주겠다고 하거든요. 기업은 공유 주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실브형도 하고 있고요. 서울 월세 비율이 65%입니다. 코리빙 투자의 급부상. 코리빙이 뭔지 알죠? 화장실 같은 거라는 게 그보다는 식탁을 같이 쓰고 주방을 같이 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D는 강남, 서초, 성수, 이게 지지문을 늘리고 있습니다. 1위 기업은 임대사업에 도약하고 있다. 1인 가구 늘고 월세 선호한다. 코리빙 40평방미터 이하의 평균 임대료 113, 이래 나오거든요. 제가 SK BND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예, 이 월세 시장이 앞으로 외국계 특밥 뺏기리라 SK D&D, KT도 같이 하더라고요. 에서테이트. KT도 임대시장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SK D&D 기업형 임대주택 성과로 실적 반등,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예,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치솟는 월세에 한국 임대주택시장 진출, 글로벌 큰손들, 우리 집 주인이 모두, 예, 보면요, 홍콩계도 들어오네요, 우리나라에. 와, 글로벌 사모펀드, 홍콩계도 들어옵니다.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 운용수익 다각화, 전세보다 월세, 서울 임대차증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다. 예, SK D&D. 예, SK D&D가 이 코리빙 사업을 하거든요. 이 코리빙 사업하고 실버 사업도 하고요. 예, 저는 아마 이 회사가 배당도 좀 올해 600원 주거든요. 예, 좋잖아요. 예, 1인 가구 월세 늘어난다. SK D&D 용산 같은데, 예, 이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는 월세 시장이 대세가 됩니다. 월세 시장이요. 제가 이 SK D&D를 추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공룡 존슨한 나살이 한국 진출한다 그러네요. 예, 이 회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LH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임대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예, 오피스텔 월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 SK D&D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월세 시장이 아주 크게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하지 마십시오. SK D&D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SK D&D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SK D&D를 갖다가 추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추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SK D&D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SK D&D 추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SK D&D요. 예, 지금 삼성전자하고요, 바이오가 나갑니다, 바이오. 예, 한강뷰를 바라보는 거 SK D&D가 하이브에서 맞은편에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추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다고요. SK D&D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름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예, SK D&D. ST 차트 한번 볼까요? 설명 한번 볼까요? 차트를요. 자, SK D&D를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예. 예, 베트남 주식 참 좋게 보이고요. SK D&D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요. 자, 차트를 갖다가, 자, 이 항해 설정을 해가지고 20에서 60 다 깔아야 되거든요.
지금 역배열 나 있거든요. 역배열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안 갑니다. 자, 주식은 역배열 나 있으면 바로 안 간다고요. 자, 역배열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안 갈 겁니다. 자,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요, 일봉상에는 정비열이 났습니다. 자, 일봉상에 정비열이 났다고요. 정비열이 났기 때문에 다시 60에서가 도로입니다. 요가 도로거든요. 여기까지. 예, 9,000원 이하로 깰 수 있습니다. 요 도로면 참 좋은 자리거든요. 요 자리 도로면 참 좋습니다. 여기요. 자, 이런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런 파동이 넣을 수가 있다고요. 요런 파동이 아니고, 이제는 저는요, 이 종목은 최소 요 19,000원까지, 2만원까지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예, 이 목표가를 1차적으로 요 2만원까지 잡겠습니다. 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넘기게 되거든요. 요 자리까지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19,000원요. 19,000원 잡고요. 예, 여기 내려오면 사면 되겠습니다. 여기 개인들이, 큰 선 들어왔고요. 개인 큰 선도 들어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예, 요 최근에는요. 요 최근에 보면, 이 외국인, 기관 물량이거든요. 기관 물량.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입니다. 외국인 기관 합쳐놨고요. 여기 기관 물량이고요. 예, 조금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보이잖아요. 물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물량 들어왔다고요. 자,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 들어왔습니다. 이거 들어왔다고요.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예, 저는 이 종목이 한 35,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목표가가요, 35,000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 종목은 코로나 때 굉장히 강하게 갔거든요. 코로나 때. 자, 여기서 뚫지 않습니까? 좀 더 이평선을 밀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평선 밀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이렇게 한 바닥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지만 이게 놓습니다. 이게 놓는다고요. 이게 놓습니다. 세력기도 개입했고요. 기관들이 많이 팔고, 이 개인 컨센트들이 들어왔거든요. 여기까지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예, 조금만 사십시오. SK전자는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퍼가 4입니다. 퍼가 4. PBR이 0.3. 유보율이 3,800. 배당률이 8%. 예, 배당이 8%입니다. 예. 배당이 한 6%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만원으로 내려온다 치면요. 만원까지 내려오거든요. 만원에서 기다리십시오. 자, 만원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요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만원에서. 예, 만원에서 좀 기다리고 빠지도, 저는 이 종목은 손절매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손절매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손절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월세가 대세 시장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모든 시장은 월세가 좌지우지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서울부동산 월세. 예, 보라고요. 서울부동산 월세가 완전히 됐습니다. 65%가 월세거든요. 앞으로요. 지금 월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이 요즘요, 월세시대 본격 진입, 초고가 월세 의미와 향후, 예,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3천만원, 용산구, 나인원힐, 보증금 15억 원에 월세 2,500만원. 예,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월세 공화국이 됩니다. 월세 미루는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 예, 서울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급등. 예, 지금 월세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좀 우리나라는 이제는요,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내면 그 전세 자금이 DSR로 잡히고요. 예, 이보라고 1년새 12.3% 껑충. 이 보라고요. 24년도 25년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전세시대 종말시대가 옵니다. 이 보라고요. 예, 전세시대 종말. 예, 옵니다. 예, 서울 아파트 월세 폭등이 시작되다. 이 보십시오. 월세가 지금 엄청나게 오릅니다. 지금요.
월세 시장에 연관되는 종목, SK D&D입니다. SK D&D, 이 종목이, 자, 월봉상 봐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월봉상 요 자리만 넘기면요, 이거는 훌 날아갑니다. 코로나 때 보자고요. 여기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보자고요. 여기가 코로나 때거든요. 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주면 이 종목은 갑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면요, 주가도 올라간다고요.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밖에 갈 종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삼성전자하고 제약주들하고요. 2차전지도 일종이 가겠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2차전지는 절대로 안 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